이번 시간에는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혼합물의 분리를 할 때는 혼합물에서 각 성분 물질이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혼합물인 소금물이 있어요. 그러면 각 성분 물질은 소금이랑 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고유한 성질이라는 거는 물질마다 끓는 점이나 밀도 같은 것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다는 걸 이용해서 분리를 해주는 게 바로 혼합물의 분리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증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증류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하게 되면 기체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기체를 다시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어내는 방법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물질별로 끓는 점이 차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은 50도에서 끓고 어떤 물질은 100도에서 끓어요. 그럼 만약에 한 70도 정도로 끓인다고 치면은 50도에 끓는 점을 가진 물질들은 다 증발하고 100도에 끓는 점을 가진 물질은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런 증류 방식은 각 성분 물질의 끓는 점 차이가 클수록 분리가 잘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물과 염화나트륨처럼 액체와 고체의 혼합물도 분리 가능하고, 물과 에탄올처럼 서로 다른 액체의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다. 어차피 끓는 점 차이가 난다면은 물질이 고체든 액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액체 상태의 혼합물이 있어요. 이 물질을 소금물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 소금물은 소금하고 물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근데 물이 끓는 점이 더 낮아요. 그래서 물이 끓어서 기체 상태가 돼서 이 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 이동하냐면 수증기 형태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수증기 상태로 이렇게 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이 시험관은 찬물에 담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가 여기 모이게 되면은 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주변 온도가 차가우니까 수증기였던 기체 물질이 물로 냉각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 순수한 물이 계속 차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또 아까처럼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의 예시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를 얻어내는 과정인데, 지금 그림의 아랫부분에 보면은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탁한 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을 가해서 끓이게 되죠. 그러면 맑은 에탄올만 끓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윗부분에 보면은 찬 물이 있죠. 맑은 에탄올을 다시 차갑게 만들어서 액체 상태로 바꿔줘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거를 지금 컵에 이동시키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맑은 에탄올만 나오게 된다. 그래서 맑은 소주를 마실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끓여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일단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이고 물의 끓는 점은 100도예요. 그래서 물과 에탄올이 같이 있는 용액을 점차적으로 온도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78도가 약간 넘을 때부터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왜 78도가 약간 넘을 때부터 끓어 나오냐면 물이 같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에탄올이 끓는 거를 조금 방해해요. 그래서 약간 높은 온도부터 점차적으로 끓어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로 에탄올이 나온다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약간의 물도 포함돼서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에탄올이 끓어 나오고 난 후에 용액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소량의 에탄올이 남은 게 다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물도 약간씩 기화되면서 나오겠죠. 그리고 100도가 됐을 때부터는 이제 거의 물만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온도가 100도로 쭉 유지되면서 불이 끓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에탄올이 끓어 나올 때도 계속 물이 조금씩 기화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리 과정을 몇 번 더 거쳐주면은 더 정제된 에탄올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음 원유의 분리를 볼게요. 원유의 분리도 마찬가지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해주는 거예요. 찌꺼기들은 제일 밑에 다 가라앉아서 아스팔트로 이용을 하고, 그 위로는 쭉 온도에 따라서 증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 분리된 연료들을 다 상황에 맞게 잘 이용한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고 끓는 점도 낮겠죠.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온도도 높아지고 끓는 점도 높아지겠죠. 다음으로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맑은 소주 얻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바닷물을 끓이게 되고 수증기가 올라가서 위에 물방울로 다시 맺히게 되고 이게 쭉쭉 떨어지면은 순수한 물을 얻어낼 수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를 볼게요. 일단 고체 혼합물 두 개를 분리할 때를 먼저 볼게요. 액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데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고 밀도가 중간 정도인 액체에 넣어서 분리한다. 지금 보면은 액체 안에다가 밀도가 작은 물질과 밀도가 높은 물질을 같이 넣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잘 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액체는 꼭 이 A 물질과 B 물질을 녹이면 안 되죠. 그리고 밀도는 A와 B의 중간 정도여야 된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봐보면은 좋은 벽지를 고를 때 소금물에 쭉정이랑 좋은 벽지를 같이 넣으면은 쭉정이들은 밀도가 낮아서 위로 올라오고 좋은 벽지들만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 그리고 신선한 달걀을 고를 때 소금물에서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위로 뜨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래된 달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요. 그리고 공기가 많아져요. 그러면 밀도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위로 뜨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라낼 수 있고, 다음으로 물로 스티로폼과 모래를 분리하는 예시가 나오고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또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를 볼게요. 이번에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를 위해서는 서로 섞이지 않아야겠죠.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물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림을 보면 지금 분별 깔때기에다가 밀도가 큰 물질하고 작은 물질이 있을 때 위에 마개를 열어줘요. 마개를 열지 않으면 잘 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서 마개를 여는 거예요. 왜냐면 마개를 열게 되면은 위에서 공기의 압력이 눌러주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대기압이에요. 대기압이 아래로 눌러주기 때문에 마개를 열고 꼭지를 열어주면 바로 이 물질들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혼합물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위의 그림처럼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밀도가 작은 물질을 빼낼 수 있다. 그래서 액체 혼합물 분리의 예시가 지금 밑에 있는데 물과 식용유를 섞고 기다리면 위층에 식용유가 뜨고 아래층으로 물이 가라앉는다. 그리고 물과 에테르를 두면 물이 가라앉고 에테르가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섞이지 않는 두 물체끼리 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구는 가라앉고 누구는 올라온다 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시들이 나와 있죠. 첫 번째로는 사금 채취하기. 사금은 말 그대로 금이에요. 그릇에다가 모래랑 사금을 같이 두고 물속에서 흔들게 되면 모래는 가벼워서 날아가고 사금은 중앙에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심 분리기로 혈액 분리하기.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회전을 막 시키면 밀도가 큰 혈구가 아래로 가라앉는다. 회전을 하는 이유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를 조금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기름은 물보다 가벼워서 위로 뜨게 되죠. 그럼 위로 뜬 기름을 흡착포를 이용해서 제거해 줄 수 있다. 다음으로 키질로 곡물 분리하기. 불순물이 섞인 곡물을 키에 넣고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물체죠. 위아래로 흔들어주면 쭉정이는 날아가게 된다. 그리고 돌은 키의 안쪽에 남고 곡물만 따로 분리가 된다. 그리고 톱밥과 모래 분리하기. 물에다가 모래랑 톱밥을 넣어서 분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종류가 다른 플라스틱 2개를 물에다가 넣어서 밀도 차이로 분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